2강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제 공이 날아오고요. 배트로 쳐서 공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이런 거 같아요. 상황이. 배트가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배트의 작용한 힘의 크기가 커라고 했는데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공이 배트에 작용하는 힘 이건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같다 이렇게 가야겠죠. 같다 잘못됐고요. 배트에 공이 접촉하는 시간이 같을 때라고 했어요. 힘의 크기를 크게 하면 공이 더 빠른 속도로 되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 곱하기 접촉 시간 이게 이제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같으면 F가 크면 클수록 운동량 변화량이 더 크니까 결국 속도가 더 크게 해서 앞으로 날아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맞는 말 될 거고요. 이번에는 힘이 같네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접촉하는 시간이 짧으면 그러니까 지금 F 똑같은 식인데요. 델타 P에서 운동량 변화량인데 이번에는 F가 같고요. T를 줄이면 그러면 델타 P도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속도가 더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학생 B 2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뭐 탁월한 충격 흡수 여기서 충격 흡수란 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와서 떨어져요. 그러면 같은 높이만큼 떨어지면 여기에서 속도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V라는 속도가 나중에 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얘가 푹신하든 푹신하지 않든 결국에 MV가 0으로 되는 거라서 충격량은 똑같이 받아요. 속도 변화, 운동량 변화량이고 충격량이니까 얘가 푹신하든 혹은 딱딱하든 똑같이 운동량 변화량은 MV입니다. MV. 왜 충격이 흡수되냐라고 한다면 시간이 증가해서 지금 델타 P가 F 곱하기 델타 T인데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지만 이거를 굉장히 높게 올려주면 대신 이 힘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력을 좀 줄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력의 크기가 감소한다. 양은 안 변하고요. 충격력 같은 높이에서 낙하에 착지할 때 물체적인 평균 힘은 아까 힘은 이제 델타 T를 늘리면 힘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매트를 사용할 때가 사용할 때보다 더 작다. 이거는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매트를 사용하면 델타 T가 늘어나니까.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도 같은 원리다. 뭐 이것도 당연한 듯한 얘기네요. 5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이게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그럼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얘가 2kg이니까 이게 운동량이 2라는 건 속도가 1m/s라는 소리고요. 이 3은 1.5m/s라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일단 0초부터 2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곧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0초일 때 운동량이 0이었고요. 2초일 때 운동량이 2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이제 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걸 단위를 2 뉴턴 세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괜찮은 표현이고요. 2초부터 6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2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이 운동량 그래프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속도 시간 그래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도가 변했는데 그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는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푹 자릅시다. 이렇게 자르면 요거랑 요거 같을 거니까 이 넓이 구하면 됩니다. 사각형 넓이. 근데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속도로 봐야 돼요. 여기가 1.5니까 이 가운데는 1.25가 되겠네요. 그래서 1.25 곱하기 밑변은 4초니까 4 곱해주면 5인가요? 5m. 그래서 답은 10m가 아니고 5m다 이렇게 답해야 될 것 같고요. 물체적인 알짜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짜임은 F는 MA니까 결국 가속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2초 동안에 이때의 가속도는 2초 동안에 1m/s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m/s 제곱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5초일 때는 총 4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면 2분의 1m/s 바뀌었습니다. 0.5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결국에 4초 동안
2분의 1m/s가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8분의 1m/s 제곱이다. 그래서 크기를 두 개로 비교하면 4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 난다 라는 거 기억과 이거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업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t0일 때 t0일 때랑 t가 0일 때랑 t0일 때 서로 움직임의 방향, 운동량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물체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힘을 뒤로 주고 있어요. F 방향이 뒷방향입니다. F로 줬다가 또 EF로 줬다가 이게 좀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속을 왼쪽으로 받게 돼서 결국엔 나중에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0초일 때랑 t0일 때 이미 속도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t0일 때 이 t0면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운동량이 t0일 때랑 t0일 때랑 4배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이 운동량 변화량인데 지금 운동량 변화량이 왼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앞으로 가는 운동량이 mv 있었는데 뒷방향으로 f 델타 t만큼 운동량이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f 델타 t 빼기 m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f 델타 t 이게 보통 충격량이죠. 그럼 충격량이 곧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p 나중에서 p 처음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크기가 사실은 뒤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f 델타 t는 t0죠. 델타 t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한번 마이너스 f t0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앞으로 m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나중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ft0 플러스 mv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 어떤 게 기준이냐면 이제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크기만 따진 거고요. 크기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요만큼 더 운동량이 더 변화량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을 한번 구해보면 지금 이렇게 잘라서 얘기해주면 여기가 1.5f일 거니까 이 사각형 넓이가 1.5 ft0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 원래 mv에서 나중에 운동량 변화량이 요만큼이니까 요걸 다 생각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f 여기는 ft0 여기는 ft0인데 여기는 1.5 ft0인데 방향이 다 왼쪽 방향이에요. 충격량 방향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총 2.5 ft0 요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 운동량 p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mv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앞에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할 거예요. 그럼 p 나중은 여기서 p 나중은 마이너스 2.5 ft0 플러스 mv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뒤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p 나중 이때가 t0일 때 그리고 이 값은 et0일 때요. 네, 이때도 뒤로 가고 있고 이때도 뒤로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부호가 같을 거예요. 두 개는. 근데 크기만 4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4배 차이 난다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ft0 플러스 mv의 4배는 마이너스 2.5 ft0 플러스 mv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산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ft0 플러스 4mv는 마이너스 2.5ft0 플러스 mv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3mv는 1.5ft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문제가 f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f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t0분의 1.53 나누기 2겠죠? 그러면 2mv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A 차가 있고요. 이제 B 차가 있는데 A 차는 이렇게 지금 힘을 받아서 멈췄고요. 시간이 지나고 딱 멈췄고요. B는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았네요. 이게 또 에어백이 좋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대신 질량은 A가 더 크고요. 질량이 A가 더 크다는데 이 넓이가 지금 같다라고 있거든요. 이 넓이가 같다는 건 충격량 변화량이 충격량이 똑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면적이 같다는 건 충격량이 같다는 소리고요. 충격량이 같다는 소리고 충격량이 같다는 건 결국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나중 운동량은 빵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MA의 0 그리고 MB의 0 나중 운동량은 빵이에요. 0은 이제 속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 그러면 MA의 VA일 거고 그리고 MB의 VB일 텐데 지금 이 차가 똑같아요. 이 차이가 이게 충격량이니까 이게 똑같다는 건 결국 앞에 게 똑같다는 소리겠죠. D가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지금 질량이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이. 그럼 반대로 VB랑 VA랑 VB를 보면 VB가 더 커야겠죠. 그래야 두 값이 딱 같을 테니까. 그래서 속도를 놓고 보면 A가 B보다 작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인형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넓이가 똑같다는 건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다는 거고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다는 건 충격량이 똑같다는 거니까 이건 뭐 기억은 크게 정의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인형에 적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넓이는 똑같은데 시간이 지금 A가 훨씬 더 짧게 걸렸으니까 그만큼 평균 힘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가 사실 좀 새롭게 나온 유형이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별표 이런 거 수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문제 잘 안 나왔거든요. 이건 꼭 별표 쳐놓고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정지한 물체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슝 하고 4h만큼 내려옵니다. 여기서 튕겨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는 h만큼 올라가요. 근데 힘을 받는데 시간을 비교해 보면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랑 지금 그러니까 지금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놓고 보면은 10배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10t0면 이렇게 여기서 충격 받는 시간, 그러니까 땅에 부딪혀서 이게 땅이 올려주는 시간 있죠. 올려주는 이 시간이 t0라고 합니다. 10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이때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네, 공이 떨어지면서 받는 충격량 구해봅시다. 우리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mg라는 힘을 받고 10t0만큼 요만큼 시간이 걸렸으니까 이것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올라갈 때는 얼만큼 힘을 받았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수평면이 이렇게 올려주겠죠, 힘을. 근데 이 물체 자체의 중력도 있잖아요, mg. 그래서 실제로 이 공이 위로 올라가는 총 힘은 얼마냐면 밑에 수평면이 받쳐주는 힘 F 빼기 mg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까지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T0가 걸렸죠. 이게 이제 충격량 될 거예요. 충격량. 그러니까 지금 충격량이 두 개예요. 이거는 이제 내려올 때, 낙하할 때, 이거는 바닥에서 부딪힐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떨어질 때 속도랑 떨어질 때 여기 속도랑 올라갈 때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이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 일단 자유낙하 있습니다. 그래서 4H가 움직였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4H 움직였어요.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시간, 속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려가는 걸 플러스라고 봅시다. 내려가는 게 플러스라면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가는 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P에서 Q까지 내려올 때입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4H 높이가 되겠죠. 이때 걸린 시간 아까 우리가 10t 제로라고 했을까요? 그때 속도가 이제 얼마인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지. 근데 중력과 속도가 G니까 이때 속도를 이제 V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V가 사실은 10gt 제로 되겠죠. 왜냐면 시간이 10t 제로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근데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때도 어차피 가속도가 G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 아까 내려가는 속도를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속도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로. 그래서 얘가 슝 올라가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겠지.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h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h만큼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속도가 얼마일까예요. 여기 속도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4h고요. 이거는 지금 h예요. 이거는 h, 그리고 이거는 4h입니다. 이 삼각형 두 개는 지금 닮음이에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넓이비가 1대 4입니다. 그러면 넓이비가 1대 4니까 길이비는 1대 2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생각해보면 이 높이가 V니까 여기는 2분의 V일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려올 때 총 충격량은 얼마냐면 mg 힘의 10t 제로 이거만큼의 운동량이 충격량이 작용해서 원래 속도가 얼마냐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v 나중 내려올 때 속도 그러니까 mv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0이죠. 정지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 하나가 성립하고요. 이런 관계 하나 성립하고 이제 올라갈 때는 바닥에서 받은 충격량이 총 얼마냐면 F 빼기 mg 그리고 t0 여기는 10t0고 여기는 t0인 이유는 아까 여기 문제에서 10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힘 내려올 때는 mg만 힘 작용하고 올라갈 때는 바닥에서 올려준 힘 빼기 중력 이게 총 RCM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면 원래 내려오기 바로 직전 내려올 때 속도는 V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2분의 V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생각하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죠? 나중 운동량이 위로 2분의 V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V 그리고 빼기 처음 운동량 mv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m 있어야겠네. 그러니까 왜 여기가 마이너스냐면 아까 우리가 내려가는 걸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얘는 내려가는 속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mv였다가 올라갈 때 m 2분의 1v니까 그 차이가 2분의 3인 거죠. 2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3 mv다. 이제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걸 정리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크기만 놓고 보면 이게 곧 이제 크기니까 그냥 플러스로 놓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보면은 mg 10t 제로가 mv란 소리고요. 얘를 정리해주면 f 빼기 mg t 제로가 2분의 3 mv라는 소리죠. 그럼 이거를 정리해주면 mv니까 이거를 대신 써주면 2분의 3 이제 mv 대신에 mg 10t 제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볼게요. t 제로 이렇게 약분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없어지면 이게 이제 15가 되겠죠. 이게 5가 되니까. 그러면 F 빼기 mg가 15mg 이렇게 되니까 F는 16mg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야 돼요. 처음에 이거를 그냥 올리는 힘을 그냥 F라고 F 빼기 mg가 아니라 그냥 F라고 계산하면 아마 15mg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 답이 없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닥에서 올리는 힘은 F인데 물체 자체의 중력 때문에 이게 알짜임이라는 거 이거 꼭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의 접근 이렇게 알짜임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 기억에 이런 문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한 번 더 생각해서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거를 부호할 때 오이 마이너스인데 갑자기 플러스로 바꿨냐 이러니까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사실 우리가 내려오는 거 플러스 올라가는 걸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2분의 3 mv 제곱이잖아요. mv가 나온 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mv 나온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도 마이너스거든요. 왜냐면 올라가는 힘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사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빼기 mg. 왜냐면 이 힘의 방향이 윗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t0는 마이너스 2분의 3 mv라서 플러스 바꿔줘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 맞추려고 짜 맞춘 게 아니라 방향을 고려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답이 이제 4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충돌 그러니까 A가 더 빨라서 지금 A가 지금 이렇게 더 빨리 가다가 속도가 좀 줄었고요. 반대로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늘어난 충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속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t0라는 시간 동안에 2l 변했어요. 처음에 B는 B의 처음 속도는 t0분의 2l입니다. 우리 이걸 그냥 v0라고 해보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t0 동안 4l이 변했으니까 2v0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충돌 전 운동량을 비교하면 ma는 속도가 2v0였고요. 그리고 mb는 속도가 v0였다. 그래서 이게 운동량 충돌하기 전 운동량 총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돌 후를 생각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ET0 동안에 얼마가 바뀌었냐면 6L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충돌 후를 생각해보면 MA는 ET0 동안에 6L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B는 MB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B는 ET0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냐면 9L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까 V를 이렇게 정의 내렸거든요. V0는 T0분의 2. 그래서 이거 식을 살짝 바꿔주면 MA 그리고 이게 지금 3이니까 저렇게 바꿔주면 2분의 3V0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MB는 4분의 9 맞죠? MB 4분의 9 V0 이렇게 되네요. 이제 이런 관계다 두 개는.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기 때문에 이게 둘이 갖다 놓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기고 하다 보면은 요거 저쪽 위로 넘기면 2분의 1 MAV0 나올 것 같고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4분의 5 MPV0 나오겠네요.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V0 없애주고요. 문제가 MB분의 MA니까 MB분의 MA는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지금 A가 2m짜리 A가 V0로 와서 둘이 이렇게 하나로 돼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충돌 전후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해야 되니까 충돌 전 총 운동량의 합 B는 정지했으니까 2mV0 나와야 되고요. 충돌 후에도 3m이 어떤 속도로 움직여서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 V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충돌 후에는 속도가 3분의 2 제로다. 요거 맞고요. 충돌하는 동안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은 어떻게 되냐? 충격량 자체가
힘 곱하기 시간이죠. 네, 이 힘이라는 게 A가 B한테 힘 주고 B가 A한테 힘 줘요. 상호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 힘의 크기 같고요. 그래서 접촉 시간 둘이 이제 딱 달라붙어 있다가 딱 떼어질 때까지 서로 접촉 시간 똑같을 거니까 요거 이 값은 같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다 어느 한쪽이 큰 게 아니라 같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면 S 이게 얼마냐? 근데 이 S가 B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B가 받은 충격량이고 B가 받은 충격량은 곧 B의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처음 그러면 변화량이니까 결국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됩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B의 질량 M 그리고 속도가 얼마냐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V0 빼기 처음 운동량은 M인데 속도가 0 총 운동량 변화량은 3분의 2 3분의 1이 아니고 2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만든 건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구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구호 문제 보시면 지금 처음에는 P0라는 운동량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량이 같다라는 건 우리 보통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지금 운동량이 같다라는 건 지금 질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V면 V0면 얘는 3분의 1 V0다. 그래서 둘이 곱한 값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충돌 전 속력은 A가 B의 3배다. 이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충돌 전후 운동량의 합이 같아요.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P0 더하기 P0니까 충돌 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3분의 1 P0 더하기 네모에서 이 값이 얼마 나야 되냐면 2P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운동량이 3분의 5 P0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되게 운동량 문제인데 그럼 이제 운동량을 해야지만 이제 에너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통 운동량 P는 mv 이렇게 말하지만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죠. 2m분의 p제곱 p가 mv니까 m제곱 v제곱해서 밑에 2m으로 나누면 정확히 이제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일단 운동량이 요거였는데 이거 운동 에너지로 생각을 한다면 2m분의 p0 제곱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얼마로 바뀌었냐면 2m분의 1 그리고 3분의 1 P0의 제곱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가 좀 준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근데 지금 P는 어떤 상황이냐면 질량이 3m이니까요. 3m분의 처음 운동량 P0의 제곱.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3m분의 1 3분의 5 P0의 제곱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치화하면 돼요. 계산만 해주면.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변했냐를 계산해줘서 A의 감소량과 B의 증가량을 놓고 보면 되니까 A가 얼마큼 감소했냐면 계산만 하면 됩니다. 2n분의 P0의 제곱 나와두고요. 이거는 1이고 이거는 9분의 1이니까 9분의 8만큼 변한 거죠. 변화량만 보니까 그냥 부호는 양수로 생각합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있고 3m 있고요. 그리고 P0에 제곱하면 3분의 5의 제곱이니까 9분의 25 거기서 이거 1 빼면 9분의 16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계산이 바로바로 되나요? 곱하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약분하면 8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몇 배 차이 나냐? B 에너지의 2분의 3배다. 여기다 곱하기 2분의 3 해서 위에 이렇게 탁 나와야 되잖아요. 2분의 3 딱 해주면 3 없어지고 2 여기 밑에 있고 얘도 밑에 하나 있고 위에 8 있고 8 있고 분모에 9 하나 더 있고요. 딱 맞네요. 결국 2분의 3배가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울인 디귿 5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밀기 전 운동량 그리고 밀고 나서 운동량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밀기 전 운동량 부호 일단 생략하고 해볼게요. 420 이렇게 하면 80 총 500. 그러면 충돌 후에도 얘네들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총 60km에 40km 100kg이니까 속도가 5m/s여야 딱 500 나오겠네요. 그래서 A가 B로부터 하는 충격량의 크기 그리고 B가 A부터 충격량의 크기는 아까 같다라고 했어요. 기억 이상하고요.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다. A가 B를 밀면 B는 A를 반대 방향으로 미니까 가속도 방향 반대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속도 5 나왔고요. 그래서 맞는 건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을 조금 사용을 할 건데 B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리고 A도 동시에 날아가겠죠. 근데 날아가기 전 여기는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운동량이 빵이에요. 다 이렇게 계산 이제 양쪽으로 날아가더라도 이 운동량이 합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뒤로 가고 하나는 앞으로 가니까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크기만 같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이 VA고 이쪽이 VB라면 MA VA와 MP VB가 크기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는 H만큼 올라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멈췄으니까 운동에너지가 곧 나중에 포텐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MB VB의 제곱이 곧 MBGH 이렇게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A VA의 제곱이 MA의 G의 EH가 됐다.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A랑 B의 관계가 MA랑 MB의 관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선 지금 근데 MA가 삭제가 되죠. 여기도 MB가 삭제가 되고 사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A가 얼마냐면 루트 4GH 나왔고요. 여기는 VB가 루트 2GH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배 차이 나냐면 루트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2 V0면 얘가 V0인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계 운동량은 두 개 지금 같아야 되니까 결국 MA의 루트 2 V0랑 MB의 V0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MB분의 MA를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넘어가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장 마지막 문제인가요? 12번.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랑 B 관련된 게 운동량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A는 움직이고 있고요. 0초일 때 생각을 하면 A는 움직이고 있고 B는 정지했습니다. 움직이기 전까지 정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얘가 운동량이 EP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MV0가 만약에 P0로 한다면 얘는 현재 EV0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제 운동량이 EP0인 이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충돌하고 나서 A가 T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고 나면은 이 M이 T로 가고 있는데 그 운동량 크기가 P0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V0를 정의했으니까 T로 V0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충돌 전후 총 운동량이 같아야 되죠. 충돌 전 총 운동량 얼마냐면 이 P0 충돌 후에도 총 운동량이 이 P0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P0니까 얘는 3P0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후의 P의 운동량은 3P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결국 얘가 앞으로 3P0로 간다는 건 질량이 3M이니까 여기에는 3M 그리고 V0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이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B의 속도는 V0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하고 나면 3M도 V0로 가고 있다. 이 둘이 똑같은 속도로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충돌 후 속력은 둘이 같습니다. 1배라고 해야 되고요. 똑같이 V0니까. 충돌 과정에서 평균 힘의 크기. 그러면 결국 힘 곱하기 시간이 우리는 이제 충격량 이게 곧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A가 됐든 B가 됐든 이제 운동량 변화량 한번 생각해 보죠.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였냐면 누구 기준에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B 기준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B는 원래 운동량이 0이었는데 운동량이 3P0가 됐고요. A 같은 경우에는 2P0였는데 마이너스 P0가 됐어요. 두 구의 다 부호만 반대고 결국에 변화량이 3P0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델타 P가 3P0고요. 그러면 이거를 시간 T초가 걸렸으니까 결국 충격력 힘은 충격량을 이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눈 값. 요게 충격력이다. 그러니까 2P0가 아니고 3P0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맞는 건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